안녕하세요. 비타아빠 12월 18일 야간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비트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제 또 좀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드 17만 7천 불로 어제보다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포지션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했던 이유 자체는 지금 당장 봤을 때 여기서 올라오는 그림에서 지금 진입을 한 거였거든요.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너무 클래식한 패턴이어서 뻔하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져서 판단이 돼서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현재 그림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서 이제 목표가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헤드앤숄더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상승 패턴으로 여기 이 흐름 보고 지지저항 받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여기 라인까지 터치해 주는 걸로 그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고 지금 포지션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이제 이더 롱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롱을 쭉 들고 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는 흐름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더 롱을 정리를 했고, 그러고 나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더로 수익 보고 비트로 손실 봤던 것들을 좀 만회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비트 숏 포지션 때문에 손실을 좀 많이 봤었지만 지금 그럼에도 시드 2배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제 보면서 좀 때를 기다리고 있고, 이더 같은 경우에 더 가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굳이 물량을 더 태웠었기 때문에 더 내려왔었을 때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주요 일정이 하나 있죠. 이제 FOMC 발표, 올해 마지막 FOMC 발표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이 나는 새벽 4시에 결정이 나는데, FOMC 발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 놓을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롱 포지션을 좀 유지하면서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상승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때 변동성을 어떻게 줄지 좀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웬만하면 FOMC 발표 때는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오는지 따라 순식간에 치고 내리는 것들 때문에 배율도 조절을 해야겠죠. 레버리지 조절도 필요하고, FOMC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결정,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추후에 이제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 금리 인하 속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 방향으로 물가가 잡혀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잡혔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되느냐 느리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우리가 향후 남은 12월 달에 투자 방향성도 좀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FOMC 금리 결정, 기자회견, 연준의 이런 발표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리 결정이 나오는 날이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오늘 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조정이 좀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림인데, 보통 이렇게 연준 발표 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여기까지 올라와 주다가 갑자기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내려와 주다가 올라가 주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양쪽 다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점, 이런 부분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지지라인이 한번 깨졌었거든요. 한번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종목들이 그동안 지켜오던 선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 지지라인들이 오늘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밑으로 금을 냈기 때문에 그 금 사이로 물줄기가 얼마나 더 쏟아내리면서 그 틈이 벌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갔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트롱은 좀 단기적으로 잡고 있는 그냥 단타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롱 진입해서 보시면 여기까지 목표 지점을 잡아놓고 이거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 18%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제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다 했을 때 새벽에 어떻게 연준의 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장외 시장
입장에서의 움직임이나 거래소 내 고래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살펴가야겠죠. Exchange Rate Ratio라고 하는 거래소 내 비트코인 고래들 비율, 현재 거래소에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 거의 최고점치만큼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거래소 내 고래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트를 봤을 때, 일단 제가 아까 오후에 포지션 진입했었을 때는 정확한 타점을 본 건데, 이제 추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지, 힘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 초단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타점이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포지션을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은 손절을 할 수도 있지만 들고 가봐야 된다라는 자리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좀 진입을 한 거고요. 포지션을 좀 유지하는 이유는 올라갔을 때 충분히 수익을 제가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 있는 자리다.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입을 한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채널 안에서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서 진입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 정도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비중은 리플 5,000불 정도, 그리고 비트는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6만 불 정도 투입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분들 어떻게 매매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현물하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조급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알트들 반등이 빠르게 나와주길 저도 바랐는데 오늘 좀 연준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좀 잘 안 되네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량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순유입이었어요. 지금 보면 오늘 17일 어제 기준으로 오늘 기준이죠. 지금 순유입이죠.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오히려 의외네요. 이런 부분은 지금 연준 금리 발표에 있어서 좀 리스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신뢰도 또 충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연준의 발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더 큰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천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거리낄 게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위에서 누르는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위에서 지금 현재로. 물론 예약 매도라는 것들이 누르고는 있지만 오래된 묵혀둔 매도 벽이나 그런 부분들은 11만, 12만, 13만 이런 만 단위에서 좀 생길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시체벽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연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줄지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조금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담고 싶지만 오늘 제가 이제 원칙을 좀 세웠던 게 여기서 추매도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손절을 하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 비트를 오늘은 진입을 한 거거든요. 좀 길게 잡고 며칠 동안 지켜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1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대로 슈팅이 나와주면서 단기 헤드앤숄더가 나와주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추세선을 한번 만들면서 굉장히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에 돌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바둑이랑 똑같아요. 당장 다음 수만 두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다다음 수까지 예상을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그려 나갔을 때 이게 수익이 나면 따따블로 계속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태클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 손절 라인은 잡아놓고 하는 거죠. 내 예상이 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아줬을 때 그랬을 때 도망을 갈 수 있는 이 샌드박스라고 표현을 항상 하는데 이 샌드박스가 이제 그 종목 샌드박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네를 탈 때에도 놀이터에서 밑에 모래사장이 있죠. 그네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냥 다리 부러지고 많은 수준으로 끝날 수 있게끔 항상 샌드박스를 설정을 해놔야 된다. 이 매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절 라인은 잡는 거고 그럼 지금 제 논리대로 관점대로라면 여기서 익절하면서 잠시 관망하고 여기 지점에다 매도 포지션을 걸어 놓겠죠. 그러면서 조정분을 기다리면 오히려 지금은 여기까지 도달해준 다음에 여기서 매도 포지션까지만 진행이 돼주면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어쨌든 지금 대전제 자체가 상승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웨이 상승이 아닌 단기적인 조정을 하면서 오름 숏을 좀 잡아보는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올라있는 종목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롱보다는
지금보다는 숏에 조금 더 약 1% 정도 마음이 더 쏠려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많은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뭐 피보나치 관점으로 봐도 618 라인까지만 되돌린다 해도 어마어마한 하락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항상 매매를 할 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비트의 움직임이 결국에 알트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비트의 움직임이 이더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더의 움직임이 알트의 움직임으로 또 파생되고 이게 결국에 도미넌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미넌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도미넌스는 시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오게 되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비트가 이제 다른 도미들을 흡수하면서 이더와 알트들의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된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비트 도미넌스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더와 다른 알트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해지고 그런 매수세 속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비트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절한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니 여기서 이제 오늘 FOMC에 따라서 이제 과매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비트의 도미넌스 같이 올라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분도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배열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아직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아직 아래 부분에 놓여져 있고 다만 이제 이 추세선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와 줬을 때 그래서 지금 딱 제가 그 상승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더 도미넌스예요. 이더 도미넌스가 올해 4월 작년 상승장 때도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한번 이더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을 때 알트들이 같이 올라오는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든 경쟁자들인 레이어 1이든 뭐 밈코인들이든 같이 올라와주는 이런 그림을 좀 예상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더는 도미넌스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 1000만 원도 돌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의 상승에 비해서 이더의 가치가 조금 평가절하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 비트가 기본적으로 월가의 전통금융 자본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더리움 차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블랙록의 비트코인 연물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연물 ETF처럼 프리스케일의 이더리움 연물 ETF도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의 무언가 호재라든가 혹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 인정 또 전통금융의 자본 유입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더리움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누구 테마였어요? 바로 해리스 테마였습니다. 해리스 테마였기 때문에 지금 좀 부진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상승으로 억지로 견인당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더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뭐 솔라나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 뭐 이런 그리고 체인링크 뭐 이런 종목들 다 트럼프 테마였죠. 많이 상승이 나왔다. 슈퍼 트럼프나 마가코인 이런 것들 전부 다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들은 당연히 도지 영향 받았고 일론 머스크 영향 받았고 트럼프 영향 받았다. 그래서 얘네들 솔라나 밈코인 계열 그리고 체인링크 트럼프 테마로 올라갔고 이더리움 해리스 테마로 좀 부진하고 있었지만 코인 시장 자체 하나의 큰 산업 자체 호황으로 인해서 이제 목덜미 붙잡혀서 끌려 올라간 게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이게 이더가 만약에 얘가 본인이 주도를 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지금 리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으면 이번에 1000만 원 돌파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더도 굉장히 지금 월봉으로 봐도 연봉으로 봤을 때 뭐 1파, 2파, 3파라고 해도요. 솔직히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번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으면 지금 코인 시장의 불장이 이렇게 빨리 오지도 않았겠지만 이더가 시작을 끊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정치 테마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놨죠. 사실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일론 머스크랑.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매매하실 때도 그런 매매를 하시는 거 이제 단타 매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 50% 이상은 이제 뭐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전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현물 그러면 뭐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 이런 부분들 분할 매수 시기
내가 많이 담아야 될 만한 시기가 언제쯤일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계 정세나 이제 공시 일정 혹은 지금 현재 흘러가는 시장의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트렌드 세터의 방향성. 트럼프는 과연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 암호화폐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루 종일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가는 방향성의 대전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디딤돌은 깔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으로 가게 될 것인지 상승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1년 혹은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면 확실히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와도 더 담지 뭐 어차피 비트 3억 가는데 뭐 약간 이런 마인드. 저는 그렇게 봐요. 저의 개인적인 관점, 제 개인적인 사견은 비트는 3억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밤새 떠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감기. 비트는 한정판이죠. 명품으로 따지면 한정판은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있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광물이 있다고 치고 그 광물이 1톤밖에 안 되는데 미국 나사에서 그거를 1년에 100kg씩만 풀겠다. 근데 후손들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4년마다 한 번씩 그 양을 반으로 줄이겠다. 다음 4년 때에는 50톤, 25톤. 결국에는 진짜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수량만 풀게 되는. 그러면 그 광물의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왜?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도 부자들은 계속 나오고 그 부자들은 비싼 거는 모두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비트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열광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비트가 1억 5천이지만 비트가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5억, 1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못 사는군요. 위성도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자들이 과연 내 자식에게 비트코인 하나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인간의 욕망을, 그러니까 인구통계학적인 그런 분석이나 이런 인간 심리학, 심리 군상에 대한 생각들도 되게 필요해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어요, 사실. 이더나 솔라나 리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트는 작업 증명 방식, 즉 채굴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 중 유일하게 전통금융에서 인정을 받은 코인이죠. 말 그대로 금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금은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서든. 그리고 이미 많고 미국에서 쟁여놓은 금이 어마어마하다죠. 그렇죠? 예전에 미스터리 채널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어디 이렇게 굉장히 높은 벽이 쌓여져 있는 미국의 어디 막 사막 중간에 뭐 그런데 금이 어마어마하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트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가 않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를 그렇게 해서 모아가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될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좀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비트는 반감기로 인해서 28년도 전후로 해서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이 한 분도 없으셔가지고 제가 혼자 막 떠들고 있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개인적인 의견들 어떤 거든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격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뭐 그런 거. 이렇게 3억 간다고 얘기했는데 3천만 원이 되면 좀 웃기긴 하겠죠. 웃긴 게 아니라 큰일 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월가에서. 저는 좀 MBTI로 따지면 T고 좀 성격 자체가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건가? 얍삽하다고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제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신이 안 드는 상황일 때는 무조건 다수 혹은 힘이 센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비트가 딱 그래요. 비트 등 뒤에 힘이 센 미국 증권가 형들을 등에 업힌 거죠. 근데 그들이 정말 수백조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이끌어가는 이들이 전 세계에 공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나스닥의 일부로 흡수하겠다. 그리고 상품까지 출시를 하고 지금 운용하는 팀이 부서도 만들어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를 5분의 1 토막을 낸다? 그 22년도인가? 그쵸? 언제였죠? 2천만 원까지 갔었죠? 이거 뭐야 이거? 23년도 1월에? 22년도 말에서 23년도 초? 이렇게까지 못 내린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2천만 원은 못 봅니다. 제 살아생전에.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이때부터 그냥 계속 현물을 모았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9월에 제가 9월부터 지금 7, 8, 9월 이때 계속 분할 매수 해가지고 제가 원래 주계좌에 이제 지금 이건 챌린지 하고 있는 거 주계좌에 돈을 좀 벌었는데 그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때는 없었던 확신이. 그때 무슨 확신이 있었냐? 트럼프 피격되면서 당선되겠구나. 당선되면 비트는 무조건 간다. 그래야 지가 안 우스워지거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알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우리는 100년 전에도 전 세계 금융을 이끌었던 나라고 경제 대국인데 새로운 떠오르는 태양인 암호화폐 산업, 이 새로운 금융을 중국한테 뺏길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아메리카가 넘버원이어야 돼라고 외쳤던 트럼프가 코인장을 가만히 둘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했었던 겁니다. 이때는. 이땐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매매만 했었지. 단타로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큰 돈을 벌 때는 결국에 이런 흐름을 맞출 수 있게 되면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단타 매매로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시드 여기 17만 1000불 지금 현재 이걸로도 100만 불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저의 이제 본캐로 돌아와서 저라는 사람이 매매를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됐던 건 이런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대통령 테마를 보고 이번에 좀 돈을 많이 번 거였어요. 물론 매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의 심리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챌린지를 할 때 좀 더 매매에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도 있겠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 스스로도. 여러분도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6만 불까지 갔었던 게 지금 내려왔지만 어제는 또 23만 불까지 갔었죠. 위기를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내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이 시드가 정말 나한테는 챌린지인 거지 인생이 지금 걸려있는 시드는 아니라는 부분. 여러분도 매매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 되게 중요하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매일 저 이제 라이브 할 때 와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몇 분은 벌써 이제 아세요. 제가 손익비에 굉장히 미쳐있는 놈이고 또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재산의 포트폴리오 비중, 그중에 코인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그중에 선물은 또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그런 부분들. 저는 매매하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전업 투자자니까 아무래도 코인 비중이 크겠죠. 그걸로 돈을 번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일반 그냥 개인 재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 비중이 재산 기준으로 한 30%안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보통 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둬주시면 좋을 것 같다. FOMC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제가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다시 되돌려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타점은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윗꼬리를 남기면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1시간 봉이 지금 윗꼬리를 남기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리면서 마무리 짓게 되면 내려갈 확률이 좀 생기는 건데 이제 7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또 이런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고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림일지 오늘 근데 여기 이제 변수는 FOMC죠. 이때 이 시간 여기 4시에서 5시 사이 여기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을 팍 보여주는지 이것 때문에 정리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어느 포지션 잡아놓든지 지금 내 자리가 나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내 포지션은 여기인데 얘가 올라와줘서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올라가주면 걸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숏 잡아놓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쏟는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까지는 내 본전이잖아. 본전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쏟아준다고 해도 더 많이 쏟아봤자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설정해놓은 여기 이 선 안 넘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 손절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오늘 FOMC 발표에도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진입을 한 겁니다. 저 원래 이렇게 지표 발표하는 날에 포지션 이렇게 크게 진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자리가 좋았어요. 아까 여기서 단기관점에서 헤드앤숄더 나와주면서 상승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여기 지점까지 올라왔었을 때 가겠는데 했는데 지금 좀 다시 단기적으로 좀 이건 롱 죽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고배 롱들 죽이는 숏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15분봉에서 계속 연이어서 상승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 릴레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고배 롱 죽이는 하락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죽이고 가야 되거든. 이 고배롱들 막 40배, 50배들 다 끌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선물 시장이 그런 곳이 아니죠. 쉽게 돈을 벌기가 어렵죠. 오늘 낮에 나오는 그런 하락들, 원웨이 하락, 밑에 꼭다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사실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이 추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또 여기서 롱 잡기 좀 애매해. 오히려 그래서 항상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목, 무릎, 팔 때도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뭐 목덜미, 어깨 이런 데서 팔라고. 그러니까 발목에 서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한 거고 내려왔을 때도 여기 터치하면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샀으면 지금 이러한 건 걱정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고 기다리는 거고 낮에도 여기서 숏 진입했으면 아무 걱정 없는 거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숏 진입했다고 생각해봐. 여기 걱정할 게 뭐 있어. 너무 푸근한 것 뿐이지. 지금도 오히려 여기면 그냥 뭐 오늘 올라와도 오늘 갑자기 2만원 장대 양봉 슈팅이 나와도 그랬어? 어차피 내려갈 거잖아.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숏을 잡았었다? 오늘 제가 진입한 부분이 제 익절 라인이었을 겁니다. 이거면 이제 충분하죠,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라고 하는 거다.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작은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건 우리가 안전하게 매일 꾸준히 롱런하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이 공유하면서 제 관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항상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돈을 벌면서 계속 매매를 해나가는 게 저의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한테도 저한테 좋은 거죠. 여러분이 코인에서 돈 다 잃고 떠나버리면 나는 이제 갓 유튜브 시작한 완전 병아리인데 제 영상, 제 라이브 봐주시는 여러분이 없어지게 되면 저는 너무 쓸쓸하고 슬프겠죠.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면서 제가 우리 이 비타 아빠의 방송은 터가 좋은 방송이라고 여기다 위에다 적어놨는데 여기서 매매하신 분들이 다 매매를 좀 잘 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매매하실 때 저 방송하면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아직 시청자분은 많이 없지만 또 초창기인 사람이 방송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아직은 많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또 잘 기억을 하죠. 이제 어떤 일 하시는지 어떤 뭘 준비하시는지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기억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방송이 터가 좋아요. 진짜 제가 봐도 저도 매매가 좀 잘 되고 있고 방송하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드도 17만 불이지만 막 26만 불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9만 불 시작해서 어쨌든 이득을 보고 있고 길게 잡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0만 불까지 뭐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그 요행이죠. 그냥 매매가 아니라 도박을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하려고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닐 뿐더러 저도 한번 제 인생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기록도 유튜브에 남겨놓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무슨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까? 오늘은 채팅창이 좀 조용하네요. 제가 혼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말트들이 떴기 때문에 다시 말아 올려주고 있긴 하지만 헤드라 같은 애들은 힘이 좋네요. 확실히 얘도 리플이랑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애인데 방어를 잘하네 생각보다. 이거 뜬 거 같긴 한데 삼각수령 이때 여기 수익 제가 이 장대 양봉을 다 잡았기 때문에 20배로 그래서 안 지우고 있는 겁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터가 좋은 방이에요. 이때도 방송하면서 잡은 겁니다. 그냥 아마 기록에 있지 않을까. 채널 영상에 있을 거예요 아마. 솔라나도 약간 저평가되어 있어요. 솔직히 솔라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미친놈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50만 원 봅니다. 솔라나는 진짜로 얘는 너무 저평가돼요. 진짜 이것도 너무 17,000원일 때 사서 5만원일 때 팔았거든요. 미친놈이죠. 팔면 안 됐죠. 근데 어떻게 참아. 17,000원에 사서 5만원 됐는데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참았어야 되는데 그쵸? 그냥 올라갈 때마다 포모가 와요. 수익을 냈는데도. 그러니까 애증의 종목입니다. 그치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분할 매수 들어갈 거예요. 연초까지 지켜보고 한 3월까지 보다가 분명히 조정 들어올 거거든 다. 솔라나 2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지. 결국에 이 계엄빔의 가격들이 수렴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현물 분할 매수는 조정이 시작되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길게 보죠. 한 3년 이상 보고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줘야 돼. 결론적으로는 상승장 다 누린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스택스 얘도 참 옛날에 참 23년도 이때 진짜
대장이었는데 그쵸? 샌드박스는 참 21년도 때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때도 코인 하셨던 분 계신가? 전 당연히 했었죠 이때. 정말 장난 아니었는데 아무튼 참 리플도 정말 길었어요. 그쵸? 정말 너무 길었다. 이 모든 과정이. 이걸 기다렸으면 이걸 먹어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견뎠습니까? 리플 홀더분들이. 리또속 하면서 우리나라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국내 리플 홀더 1등인 거?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코인 리플. 그리고 그 중에서 80% 이상이 40, 50대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장년층 분들이 리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랐지만 이 수익을 누리신 분들은 그 중에 또 일부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수익을 내셨어요. 600원일 때 이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서 드디어 1,000원을 보는구나. 1,000원에 최소 절반 이상은 다 1,000원에 정리했을 겁니다. 수량 엄청 조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더 올라가. 참았어. 2,000원. 여기서는 이제 타협이 일어나요. 그래, 내가 봤던 리플의 5,000원도 10,000원도 갈 수는 있겠지. 근데 600원도 다시 갈 수 있잖아. 여기서 99%는 나갔을 겁니다. 정말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상위 1%, 나는 리플의 홀더야. 나는 평생 가지고 갈 거야. 내가 과거에 물렸었던 21년도에 물렸던 리플에다가 물 타서 모아서 600원에서 800원 만들어 놓고 막 10만 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나는 리플에 살고 리플에 죽는다. 리플 10,000원은 봐야겠어. 오히려 힘들죠.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죠. 기분은 좋은데 그 고통이라고 하면 행복한 고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리플이 또 배신하지 않고 보여주니까 야, 이거는 여기서 이제 기대가 생기죠. 5,000원 가는가 보다. 저는 리플 홀더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 리플 관련된 영상들도 많았고 리플만 다루는 유튜버분들도 많았고 그만큼 리플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흥행을 했었던 코인이었을 뿐더러 각 지점마다 지금 차트가 너무 올라가서 망가져 있지만 이 모든 구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땀 눈물이 섞여서 이 탑을 만든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솔라나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스택스도 그렇고 한 시즌을 풍미했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 클래식은 역시 영원하다. 펀더멘탈이에요. 진짜. 네, 글씨를 지금 대충 적고 있긴 한데 이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상승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결국엔 간다. 분할 매수를 선택할 때에도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런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올라올 수는 있겠죠. 언젠가 설거지 타임이 와서. 이게 무슨 코인이에요? 매직에든 모르겠네요. 뭔 말인지도 사실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그냥 좀 종목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상패 시즌 이제 옥석 가리기 시즌 오면 알트들 날아가는 알트들도 제법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알트들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하면서 좀 내가 선물 매매를 하고 계시면은 이 선물 매매로 돈을 좀 벌었어. 만약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를 해야 되고 현물도 매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종목 개수나 종목 종류, 섹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비트 이거 아까 이거 윗꼬리 남기고 내려올 것 같더니 진짜 내려가네. 아, 이거 정리해야 되나? 아, 저희가 아까 윗꼬리 말씀드렸었죠. 빼는 그림인데. 아, 좀 아깝네. 이게 여기 꼬리가 너무 지금 다시 잡아도 되거든요, 사실. 만약에 계속 내려온다고 보면. 그래봤자 12시거든, 사실. 그래도 한 1,000만 원 되죠, 이거 지금. 일단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지켜보다가, 만약에 여기 다시 터치하면 다시 들어가면 되긴 하거든요. 이거 걸어놔야겠죠, 여기다. 2.8 이렇게. 아, 좀 아깝다. 어차피 정리하다가 들어갈 것은 아까 들어갔어도 되는데, 사실, 그쵸? 근데 뭐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맞춰. 수익 내면은 입절은 항상 옳다. 그쵸? 아, 근데도 아쉽긴 하네. 아까 그대로 자리 잡아서 좀 잡아놓고, 리플은 그냥 둘게요, 뭐. 아, 오히려 이상하게 리플에 좀 제가 꽂혀가지고 내려가주면 더 남을 것 같아요. 좀 어차피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서 비트가 좀 중요한데 내가 팔면 또 말아 올리더라고. 근데 그건 누구나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보신 그런 걸 거예요.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오면 이 자리에서 또 담아보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이러다가 그냥 FOMC 혹시나 하락빙 나오면은 여기서 딱 걸린 다음에 탁 올라가주면 제일 또 그것도 맛있긴 한데, 그쵸? 어떤 방향이든 지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진입가가 포지션이 손익비가 잘 나오는 자리고 그 밑에 손절을 하거나 추매를 하는 라인도 마지노선으로 정말
괜찮은 자리일 때, 그리고 위로 봤을 때 내가 수익을 내는 구간이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내는 구간이 내 손절하는 구간보다 1대3 가장 이상적이고 1대5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세요. 내가 어디로, 그러니까 그냥 자리 보고 무지성으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거 말고 롱숏을 잡을 때에도 내 목표 지점과 내 손절 지점을 무조건 정해놔야 돼요. 손절 지점 정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상상 안 하고 싶잖아. 근데 해야 돼요. 미리 걸어놔야 돼요. 고민하다가 놓칩니다, 그냥. 그래서 결국에 막 마켓 프라이스로 그냥 팔아버리죠. 그러면 또 수수료까지 내면서 엄청 막 더 많이 나가요. 경험해보셨겠지만 다들.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악의 최악까지는 안 보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에도 그 최고의 순간을 완전히 만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매매를 하면 좀 그래도 나아요. 비교적. 그리고 어제 여쭤봐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다 링크 달아놨는데 이거 거래소 오렌지X라고 UI도 괜찮고 제가 이거 차트 제가 왜 딴 데 안 쓰냐면 제 주거래는 딴 데 씁니다. 근데 이거 매매할 때는 제가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막 좀 무슨 막 눈도 아프고 아무튼 이거 좀 이상해가지고 좀 징그러워요. 저는 이게 보면 왜 싫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이게 깔끔하게 돈 따면 빨간색, 돈 잃으면 파란색. 약간 굉장히 직관적이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거래할 때 트레이딩할 때 깔끔하기도 하고 반응 속도도 좋고 그래서 오렌지X 쓰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 여기다가 채팅창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매매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내 비트가 여기서 걸리느냐 그리고 올라가 주느냐. 시드를 또 좀 늘려놔야겠죠. 그래도 20만 불은 또 제 심리적인 약간 마지노선 같은 거라 20만 불은 만들어 놔야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딱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진입했던 건데 좀 삐리하게 굴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오전 라이브 방송 하다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야간에 좀 켰는데 와이프가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왜 하루 종일 자기 나가 있을 때도 차트 보고 컴퓨터만 보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 집에 왔는데도 컴퓨터만 보고 있냐고. 그리고 이제 제 작업실 지금 집에 이제 제 작업 공간 컴퓨터를 이렇게 좀 2대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제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시끄럽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이제 복층인데 다 들립니다. 소리가. 중인데도 밑에까지도 다 들리고 또 안방까지 들리고 그래가지고 좀 울려요 목소리가. 신고가 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이제 유튜브 잘 되면 나중에 아예 스튜디오처럼 방을 하나 좀 그냥 꾸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께 도와주셔야겠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 좋아요 누르는 사람 진짜 오늘 매매 대박난다. 댓글 달아주는 사람은 오늘 자기 전에 1,000만 원 벌고 잔다. 비트가 5,000대 이더는 아무리 봐도 더 갈 수밖에 없어. 진짜 조정 좀 들어오더라도 더 갈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애들도 많이 올랐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어주면 계속 현물도 할만해. 현물만 하는 것도 할만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매매라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일 수밖에 없지만 아니 어떻게 시장에 상승만 나오나 하락도 나오는데 하락에서 버는 수익을 왜 놓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또 상승 하락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그만큼 돈을 잃게 될 확률도 높아져요. 내가 틀리면 어떡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반등이 그대로 나올 줄 알고 여기서 롱을 잡았어. 그리고 여기까지 막 내려와. 여기서 한 30% 손절했어. 이제는 진짜 롱이다. 또 롱 잡아. 또 내려가. 또 손절해. 시드 다 갈려. 진짜 여기서 올라오다가 이런 포인트들 여기서 올라오다가 또 꼬꾸라졌을 때 이거는 이거 조정이다. 이제 원웨이 하락이 시작되나 보다. 이제 큰 거 이런 거 하나 먹어보겠다고 이런 걸로 이제 멘징하려고 배율 높이고 또 레벨을 높여가지고 이것처럼 여기서 이제 숏을 올라 내려와 줬어. 만족 못하죠. 이런 꼬리가 문제예요. 이런 게 더 내려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그나마 있던 시드도 좀 갈리고 안도하고 있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왔는데 홍산 이런 거 그냥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못 잡으면 위아래로 다 털립니다. 이런 것도 좀 무서워요. 근데 그만큼 이런 지점에서 숏 잡았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어젯밤부터 오늘 지금 딱 이 시간까지 그냥 계속 중간중간 와서 익절하고 숏 잡고 익절하고 숏 잡고 익절하고 숏 잡고만 했던 분들은 지금 이거 그래도 시드 한 5배는 불릴 수 있죠. 차 시작했으면 5,000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 방어회 시켰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굳이 불장 아니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트레이더들
혹은 이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선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제로섬이기 때문에 이 마진 게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죽고 죽이는 배틀로얄 같은 거거든요, 사실. 롱이 숏을, 또 숏이 롱을 서로 청산시키면서 계속 그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고, 반대편에 서서 계속 쏴 죽이고, 마진 게임은 FPS 같은 거예요, 사실. 배틀로얄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느껴지는 희노애락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오늘은 진짜 혼자 떠드는 날인가요? 그래도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좀 계신데 다들 정말 듣고만 계신 건지 제가 혼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네요. 가상자산 시장 전환점 맞이할까? 미국서 비트코인 비축 이거 전략적 자산으로 뭐 담아가겠다고 한 거 추진이 되고 있나 봐요. 이거 봐. 그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다 했나? 그거 있을 거예요. 엘살바도르 맞나? 살바도르 피닉는 나오네. 이 대통령이 비트코인 사겠다고 그때 주고 이거 이 사람이 지금 엘살바도르를 부자로 만들었죠. 연일 폭락에도 500개 추가 매수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국가가 아주 부자가 됐을 겁니다. 국가 자체가. 근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저런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비트를 사겠다 하는 거랑 미국에서 비트를 사겠다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비축자산으로 저장하는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 지금 다 너무 축배를 들고 샴페인을 터트릴 만한 얘기인데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보유하겠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었던 건데 희소성의 가치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는 추가 발행이 불가능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수량에서 계속 그래서 반감기가 존재를 하는 거죠. 채굴되는 양이 계속 줄어듭니다. 28년도에는 딱 24년도 이번에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거 개수도 알고 있었었는데 제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많이 또 까먹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28년도에 또 줄어들죠. 20년 뒤면은 반감기가 5번 더 진행이 됐을 때니까 없어요. 그냥 없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의 상승이 시작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3억은 무조건 간다고 봐요. 3억 비트 모아야겠죠? 근데 지금 안 모으죠. 조정 들어오면 모을 겁니다. 내가 굳이 사과를 7, 800원에 살 수 있는데 1,500원에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든 아무리 좋은 시장도 이런 상승은 없어요. 이런 상승이 있을 뿐. 이런 부분은 그냥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현물 모아가는 거는 모아갈 겁니다. 그래도 이게 오늘 또 FOMC와 또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통화정책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고 시장에 돈을 풀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위축돼 있던 투자 심리를 자극하겠다.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돈을 빌리는데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될 거고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경제가 부흥이 되면서 또 다른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거죠, 계속 돈이. 그럼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또 이제 양적 긴축이 들어가고 디플레이션 쪽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투자 심리가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코인 시장의 사이클이 돌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이것도 완전히 믿지는 않는 겁니다. 사놓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조금씩 팔면은 어떻게 알아. 계속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유수의 펀드 매니저보다도 더 똑똑한 우리나라도 금감원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들이.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인원들이 붙어 있을 거고 그들이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팔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뭐 말 바꾸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한 번 더 사이클을 올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잠깐만. 여기서 지지하는 그림인 건가? 아까 괜히 팔았나?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전 절대 지는 싸움을 안 하죠.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FOMC가 이렇게 올라가 주면 그냥 오늘 익절한 것까지 더해가지고 쇼치는 돼요. 여기서 FOMC 제가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락 나오는 거는 좀 오래 걸릴 거고 더 쏟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고 차라리 여기서 지금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4시까지 막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4시에 이제 4시 반에 갑자기 FOMC 발표 갑자기 뚝 하고 아래 꼬리 쭉 남기면서 이거 뭐야 이거 아래 꼬리 쭉 남기면서 비트가 쫙 튀어 올라가는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 내 평당 걸린 다음에 내가 여기에 걸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가능합니다. FOMC 발표 날에는 아시죠?
금리 발표 날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지금 제가 1시간봉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시간봉에서도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되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알트, 비트 막 1% 움직이면 알트 막 5, 6%씩 움직여버리는데 레버리지 막 10배, 20배 이렇게 태워놓으면은 나 그냥 잠깐 뒤돌아서 길 소리 나서 뒤 보고 왔는데 청산당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은 고배, 지양 하셔야 됩니다, 지양. 근데 또 내가 오늘 승부 좀 봐야 돼. 만약에 오늘은 오히려 이 변동이 나한테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아니 그런 상황이다 하면 종목을 잘 골라서 발표 나오고 비트 움직임 보자마자 이거 뭐야 창 2개 켜놓고 똑같은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거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켜놓고 비트 움직임 보자마자 그 종목 바로 진입하는 방식도 있죠. 시간차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밑에 쳐내렸다가 바로 그 다음에 상승 원웨이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딱 쳐내렸을 때 시장가로 그냥 바로 숏 쳐가지고 아랫부분 다 먹는다던가. 진정한 도박이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걸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치만 누군가는 오늘 뭔가의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한번 생겨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식장이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매매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1시간 20분 정도 떠들고 있거든요. 혼자 좀 오래 떠드는데 그래도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1명, 2명 이랬는데 지금 9분이나 저의 이 혼자 떠드는 이 혼잣말을 듣고 계셔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이놈은 뭐 하는 놈인가 하고 보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 제 이야기가 좀 여러분한테 와닿고 또 재밌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다우지도 지금 좀 2~5%이네요. 매파적인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거 쇼신가요 오늘? 다우 0.61% 하락. S&P 500은 상승세 유지. 오늘 과연 근데 매파적인 가능성이 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파월은 완전히 그 숏 귀신, 숏을 만들어내는 귀신이죠. 주담대 금리 모기지가 상승이 나왔다. 고용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다. 근데 오늘 만약에 파월이 조금만 기침해도 비트 그냥 쏟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연우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 제가 힘이 나네요. 오늘 제 라이브를 처음 보시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오늘 좀 이거 개장 전에 우리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거 올해 마지막 금리 발표예요 여러분. 이번에 매파 발언으로 조정 준 다음에 산타 때 갈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에. 그렇죠. 사실 2주 지금 여기 조정 주고 이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